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이 한렸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협상 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임시 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부처별로 각각 내년 1월 19일과 2월 2일까지 쓸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공화당이 요구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큰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물론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칩 로이 하원 의원은 존슨 의장이 내놓은 방안이 예산 삭감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100%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드 백악관 대변인은 이 안이 많은 공화당발 혼돈과 셧다운을 부를 거라며 정치적 분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개막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환경 및 노동 관련 단체 100개로 구성된 APEC 반대 연합은 회의 기간 내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일부 시위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행진하며 APEC 국가들의 인권 유린과 신자유주의 정책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대는 총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항의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지난 2일에서 7일 미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14%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했을 때보다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33%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줬다고 응답했고 이를 포함해 70% 가까이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4년 전에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대다수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비관론은 훨씬 덜했습니다. 당시 유권자의 35%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더 잘 살게 됐다고 답했으며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최근 조사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미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20까지 올라 햄버거 등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전 미주 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7.25보다 높습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 주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하와이주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기존 $12에서 16.7% 올린 $14로, 네브라스카주는 $10.50에서 14.3%가 인상된 $12로 책정됩니다. 메릴랜드주는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기업의 최저임금을 $13.25에서 15로 13% 올립니다. 델러웨어주는 기존 $11.75에서 13.25로 12.8% 인상합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의 최고 재무책임자 잭 하루퉁은 지난달 말 실적 발표 때 애널리스트들에게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자사의 판매 식품 가격을 한 자릿수 중반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러 지역의 이런 임금 인상은 여전히 강한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고 CNBC는 짚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 오레오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림의 양이 2배로 늘었다는 더블 스토프 오레오의 정상적인 양의 크림이 들었고 원래 버전에는 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비자 일부는 크림이 쿠키의 가장자리까지 닿지 않으며 제품이 포장지의 그림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회원을 둔 커뮤니티 레딧의 슈링크플레이션 포럼에도 오레오 크림의 양이 줄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레오 제조사인 몬델리즈 측은 쿠키와 크림의 비율을 바꾸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몬들리 측은 크림 기율과 관련한 심각한 불만은 포착하지 못했고 매년 100여 개 국가에 약 400억 개가 팔려 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레오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최대의 슈링크플레이션 스캔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10대 사촌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41세의 데이비드 테이텀에게 징역 40년 및 보호관찰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테이텀은 미성년자 환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춤을 추는 학생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한 어린이의 등교 첫날 기념사진 등을 성적인 이미지로 변환하기도 했습니다. 테이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 당시 약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디나 제이 킹 검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기술의 악용을 막고 어린이를 해하려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등 K-팝 그룹의 그래미 어워즈 노미네이트가 불발된 가운데 이 외신들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 아카데미는 지난 11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제66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기간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활발히 활동한 방탄소년단, 뉴진스, 피프티피프티, 스트레이키즈 등의 후보 등극이 예측됐으나 결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후보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은 올해도 그래미에 도전했으나 노미네이트가 불발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군백기로 인해 그룹 활동에 제약이 걸렸지만 개인 활동을 꾸준히 펼쳤고 각자의 솔로곡으로 미 빌보드 차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여는 시상식으로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제66회 시상식은 내년 2월 4일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인기 구단을 자부하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마침내 질곡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LG는 한국 시각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3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6대2로 제압해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한 1994년 이래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 탈환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12일부터 개시됐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관위에서는 주말마다 둘루스와 수완이에 위치한 한인마트와 한인교회를 방문해 출장 접수를 통해 등록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전자우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